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이야기를 좀 했던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화석 연료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우위를 차지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원유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또 이에 따른 시추 활동이 위축되게 되면서 내년에 미국 석유 생산량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화석연료에 대해서 집착이 좀 강하세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게 좀 강한데 기본적으로 본인은 어쨌든 드릴 베이비 드릴에서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화석연료를 많이 뽑아내자고 하고 미국 석유 산업의 실제 시장 행동에 어떻든 많은 의지를 갖고 있지만 화석연료를 재빠르게 늘리려고 하고 추진력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제적 지정학적 현실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하락고 수익성이 저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배럴당 65달러 이하로 하고 있는데 정책과 시장의 불일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데 그래서 에너지의 우위를 공고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관세 정책이 크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유가 생산에 대한 자재라든가 철강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추 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고 이는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위축과 생산이 감소됩니다. 원유 가격은 사실 미국 생산자에게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은 새로운 시추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 생산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원유 생산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올리고 싶지만 이게 돈이 돼야지 올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본인은 말로 하고 있으면서 관세 정책은 하고 가격은 올리는 약간 아이러니한 이런 현상이 되게 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미국이 석유 생산량을 줄어들게 되면 글로벌에서 오펙이라든가 이런 분의 경쟁력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만큼 생산 감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높여야 되는데 사실 자신들은 줄이면서 이걸 높이자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요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말과 어폐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관세 정책과 원유 가격의 불일치와 그다음에 관세 정책을 하면서 이게 밀고 나가지만 사실은 중국과의 관세 정책이라는 멕시코나 캐나다의 관세 정책에서 계속 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불확실성이 되고 정책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균형 감각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석유 생산, 물가, 지정학 모두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인 상황인데 이러한 에너지 전략 실패가 미국 내에 있어서 석유 산업에서는 어떤 의미를 주게 될까요? 투자나 생산이 좀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감소 추세가 있고 2026년까지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시추 활동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본인 자체는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수익이 나고 의지가 있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런 걸 냉정하게 볼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고 정말로 되면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뭔가 정책을 계속하거나 지원금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산업 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가격 하락으로 해서 미국 석유 산업의 경쟁력은 사실은 약화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자들은 저유가에 취약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계속 지금 이 석유 회사가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석유 원유 생산국이었던 부분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의 신뢰성이나 투자자 심리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라든가 정책도 있어야 되고 직접 행정명령에 대한 초안 부분
부분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내 변화에 대한 대응도 빨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 효율이라든가 비용 절감이라든가 신기 수대에 대한 생존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화석연료에만 집착하지 말고 재생에너지나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그런 진출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어쨌든 장애물도 제거하면서 산업 내 구조조정과 전략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구조 전환은 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석 연료만으로 지금의 에너지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조금 더 확장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